만약에요, 과제 시나리오에 배경이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제 시나리오는 배경하고 내용이 패키지입니다. 근데 내용만 있는 거예요. 뭐뭐를 해보세요. 뭐뭐를 하고는 해보세요.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용성 테스트는 측정을 해요. 자, 제가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정하는 거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효과성이에요. 과업에 성공이냐 실패를 했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유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부분 성공했다. 완전 성공했다. 완전 실패했다. 이건 정확해요. 그쵸? 완전 성공은 오류 없이 완전 성공한 거예요. 근데 부분 성공은 오류가 1회 이상 일어난 겁니다. 완전 실패는 과업을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관찰이 가능하죠. 그쵸? 자, 하나는 뭐냐면 만족도라는 게 있어요. 사용성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는 사용자들한테 만족도를 물어봐요. 얘 과업을 수행했을 때 이용하기가 매우 쉬웠어요. 5점, 쉬웠어요. 4점, 보통 3점, 그 다음에 어렵다 2점, 매우 어렵다 1점. 이 5개를 물어봐요. 자, 이거는 사용자가 테스트를 했을 때 본인이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만족도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류가 나와요. 오류는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는 본인이 그냥 뭐가 불편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막 뭐라고 떠들었겠죠. 그쵸? 근데 그 떠든 게 사용자가 억지를 부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오류라고 보면 안 되고요. 즉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사용성 가이드, 후리스트 평가나 회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UI 지침에 걔가 포함이 되면 그러면 얘가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서는 UX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튼의 원칙, 버튼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액션 버튼을 가장 눈에 잘 띄게 보여준다. 뭐 그런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원칙에 뭐 버튼이 예를 들어서 알파벳으로 R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원칙 중에 아까 방금 말한 게 2번이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뭔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코드가 부여가 돼야 돼요. 2번. 근데 코드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용자의 이야기는 억지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용자가 억지 부르더라도 절대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요. 모데레이터는 무조건 맞다라고 해줘야 돼요. 왜냐면 사용자는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당신이 틀렸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는 거기서부터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사람도 적은데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잘못 말하면 안 되네? 무조건 쉬웠어요. 자신 없으면 무조건 만족해요.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만 들어야 돼요. 나중에 보고서에서 만들 때 불필요하게 억지 부리는 것들 있잖아요. 걔만 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빼면 되기 때문에 걔는 따로 별첨으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근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율성이 뭐냐면 사용자가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과업을 달성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은 성공한 사람과 부분 성공한 사람들 간의 갭을 보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5분 걸렸는데 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10분이 걸렸다. 그럼 5분 정도의 갭이 생겼잖아요. 그 5분 정도 걸린 이유가 전체 동선에서 어디에서 그게 발견이 된 거냐. 그거를 우리가 해서 그 동선에서 발생된 어떤 오류를 우리가 해결해주면 이제 10분이 아니라 이제 5, 6분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바로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사용성 테스트에서 측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이 있죠. 자, 여기 6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요. 6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11분 28초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는 약 5분 정도의 갭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갭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래도 여기에서 성공했지만 여기에서도 이슈 1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슈 2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슈 2만 잠깐만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슈 2만 보면요. 1과 2가 있어요. 여기 1과 2가 있는데 이슈 2가 뭘까? 그러면 이제 뭐냐면요. 이 사용성 테스트에서는요. 전체 UI 플로우를 다 그려야 돼요. 유저가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모든 길을 다 그려야 돼요. 그건 유저가 모든 길, 그러니까 유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일로 떨어져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옆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동선들을 다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야지만 동선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용성 테스트의 핵심은 동선에서 실제 유저들이 쇼핑몰로 볼게요. 쇼핑몰 본다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구매해 보세요 라고 하면요. 누구는 검색어로 쳐서 상품을 찾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햄버거 버튼을 눌러서 카테고리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베스트 50으로 아니면 딜 페이지로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마이 페이지에서 자주 구매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찾는 사람도 있고 사용자의 모든 동선들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과업을 주어졌을 때 그 모든 동선에서 사용자들마다 서로 다른 이런 동선에서 과연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장애를 어떻게 그들은 극복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큼 실제 사용자의 동선에서는 편의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성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 우리 UX 디자인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UI 플로우를 다 그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동선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 플로우를 다 그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아까 발견되었던 이슈 1과 이슈 2가 있죠. 그쵸? 근데 이슈 2가 지금 되게 심각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슈 2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슈 1을 봤더니 뭐뭐를 찾기가 어려워요 라고 했어요. 우리의 예상 동선은 이렇게 가면 쉬운데 유저의 동선들은 전혀 다 다른 동선들로 가면서 뭔가 불편함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유저가 이제 우리의 예상 동선과 다르게 갔을 때 그들은 어떤 동선으로 갔고 거기서 어떤 장애를 만나는지 우리는 그걸 심도 있게 우리가 분석이 돼야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찾아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까 사용성 테스트에 크게 보면 4가지의 만족도 하나가 있었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효율성. 그런데 만약에 배경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효율성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에서 애플 사이트예요. 제가 맥 노트북을 살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 없고, 애플 사이트에서 맥을 하나 구매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과제를 주어졌습니다. 내용만 주어진 거예요. 과제 시나리오 중에서요. 그럼 딱 들어왔더니, 여기 있네. 제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거 누르고 딱 들어가겠죠. 근데 어떤 유저는요, 내가 맥을 산 지가 한 4년이 됐나? 라고 해서
아, 그러면 내가 이제 고객 서비스 센터로 좀 들어간 거예요. 그 내가 지금 뭔가 좀 제품이 약간 이상이 좀 있는 거거든요. 에이,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거기서 나는 그 노트북을 구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가질 수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측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누구는 얼리어답터예요. 얼리어답터예요. 그럼 얼리어답터는 성향이 뭐냐면 제품 스펙을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누구는 누를 거고 누구는 비교를 하고 누구는 고객 서비스로 가고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게 시간이 누구는 엄청 시간이 짧고 누구는 엄청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 뭐를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상황이면 현재 제품을 산 지가 4년이 됐습니다. 지금 고객 서비스 센터에 가서 내가 어떤 뭐 드라이버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잘 찾아보세요. 한 다음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거기서 맥을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맥을 구매를 해보세요. 이렇게 주어져야지만 이 사람이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어떻게 주어진 드라이버 모모를 찾아야 되는 그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 아니면 과업을 얼마큼 노트북을 구매할 때 그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